Tonight's the night. I'll take you places that you've never been, never been. 안녕하세요, 김성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전형이기 때문에 지원 자격에 대한 제한 요소가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이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 전형에 해당이 되는지, 또한 자신이 재학하고 있는 학과가 대학의 어느 학과에 혜택을 주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지원하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 특별전형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전형은 지원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먼저 지원 자격을 살펴보시고 본인이 지원 자격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먼저 특성화고 전형인데요.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학교, 그러니까 종합고등학교죠. 종합고등학교에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면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마이스터 고등학교나 종합고등학교의 보통학과, 또한 학력인정 평생시설 이런 곳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인데요.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학과, 자신이 다니는 특성화고의 학과가 있습니다. 학과하고 대학에 지원하려고 하는 모집 단위가 동일 계열이어야 그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재학 인정 기준은 학생이 전학을 오는 경우 고등학교 1학년 3월 31일 이전에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입학을 했다면 그 학생도 지원 자격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동일 계열 기준 학과인데요. 이 학과를 여러분은 좀 촘촘히 그리고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대학의 모집 단위가 이제 경제학과나 국제통상학과 뭐 이런 경우에는 출신,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과가 어떤 학과, 경영정보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무역, 정보 이런 계통의 학과겠죠. 지원 자격을 준다라는 것이고요. 대학의 식품산업관리 쪽의 그런 학과는 역시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서 경영정보나 아니면 농수산물 유통, 무역, 전자상거래 이런 부분에 지원 자격을 주고 있다. 또 컴퓨터공학이나 정보통신공학 쪽의 대학의 학과는 고등학교의 건축부터 경영정보부터 이렇게 주로 이제 공대 쪽이겠죠. 공대 계통 아니면 정보 계통의 그런 학교의 학과를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건축공학과라면 보통 이제 공고에 건축이나 기계나 금속 이 계통의 학생들한테 특성화고 기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과가 대학의 어느 학과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좀 보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학교, 다니시는 학교의 선생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니시는 학교의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느 학과를 지원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특성화고 교과 전형이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대부분 전형 방법은 교과 전형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뽑는 거죠. 그래서 교과 전형이고요. 다만 지원 모집 단위가 특성화고 학생들한테만 자격을 준 것인지 아니면 성균관대처럼 고른기의 전반 국가보훈이나 농어촌, 특성화고, 만학도, 기초수급, 차상위, 서외여도, 장애인까지 이렇게 넓혀서 준 것인지는 학생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 고교 졸업생한테만 지원 자격을 줬다면 특성화고끼리 학생들,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지 않지만 이렇게 고른계 전형에 지원 자격이 있는 모든 학생들한테 다 기회가 줬다면 역시 지원 풀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 부분을 따져보셔야 되죠. 자, 서울시립대인데요.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 25명을 뽑는데 내신 성적으로 뽑죠. 근데 수능 최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문계는 국수형 탐구는 한 과목 반영하지만 세계 합 7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가 있고요. 자연계는 수가를 또 보셔야 되고 또 세계 합 8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면
합격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교과 100으로 뽑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 100으로 뽑는 전형이기 때문에 역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다니시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그 학교에 어떤 정도의 내신 성적으로 진학을 했는지를 보시고 선배가 진학한 그러한 학교의 내신 성적을 보시고 본인의 성적을 좀 비교하시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기권에 있는 대학인데요. 성결대, 수원대, 용인대 전부 다 교과 100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기권에 있는 대학이죠. 이제 평택대 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평택대는 특성화고 출신자 전형, 그래서 학생부 교과 100으로 뽑는 전형이 있고요. PTU 나눔 전형, 그래서 지원 인력 풀을 넓혀놨죠. 국가보훈, 농어촌, 특성화고, 기초수급, 장애, 서해 5도까지. 근데 이 전형은 면접 40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의 차이점이면 학생부 100, 교과 성적으로만 뽑는 전형이지만 학생부 60에 면접 40, 그러면 이제 면접에 역전율이 있는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특성화고 전형은 교과 100으로 학생부 100, 즉 교과 100으로 뽑는 그런 전형이 많이 있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항공대인데 항공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있는 거죠. 국수형 탐구 한개 중 2개 합 5 또는 6 이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탐구 영역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협성대처럼 특성하고 고교 졸업자 전형 15명 뽑고 고른 기회 속에 묶어서 32명 이렇게 두 군데를 뽑는 전형은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가 어느 쪽에 편성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가톨릭 관동대의 경우는 의예 간호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고른 기회 전형 속에 특성화고나 농어촌을 다 묶어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수능 최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성화고 학생 여러분들 중에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수능 최저를 맞추시면, 3개와 5를 맞추시면 가톨릭 관동대 의예과 지원할 수도 있고 당연히 뭐 합격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점을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강원도 쪽에 있는 대학인데요. 대부분 교과 100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림대가 면접 15%가 들어가는 전형이고 이 경우에는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농어촌, 국가보훈, 기초수급 차상위까지 다 묶어놨다. 이런 점도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전권인데요. 대전권에 있는 대학들 보면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 그래서 뭐 민원별로 전부 다 학생부 100이죠. 학생부 100. 그러니까 내신 성적으로만 뽑겠다. 대전, 천안, 이쪽 충남 지역의 대학들입니다. 대부분 교과 100으로 뽑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 학과가 작년도에 합격선이 몇 등급 정도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시고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활교육부 내신 성적을 지원 대학으로 환산해서 어느 정도 위치인가를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선문대, 순천대, 충청권에 있는 대학들이죠. 모집 민원 속에도 대부분 학생부 100 교과 성적으로 뽑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극동대가 특성화고 전형에서 학생부 플러스 면접이죠. 면접이 무려 40%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접이 40%면 역전율도 어느 정도 있겠죠. 그 역전율. 내신이 조금 부족해도 면접이 아주 강한 학생이라면 면접을 보는 이런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그나마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에 있는 대학들인데요. 대부분 학생부 100으로 선발을 하고 있다. 라는 점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유원대, 충북 영동에 있습니다. 이 대학을 보면 학생부 60에 면접 40이 들어가죠. 그래서 면접 40이면 사실은 면접 반영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신이 조금 부족한 학생이라면 역시 면접 40에 역전을 통해서 갈 수 있고요. 다른 대학들은 내신으로만 뽑기 때문에 역전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3학년 1학기 지금 중간고사가 거의 끝났을 텐데요. 남은 이제 기말고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신 공부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권에 있는 대학인데요. 부산권에 있는 대학들이 전부 다 역시 학생부 100이죠. 학생부 100으로 뽑고 있고. 다만 인제대만 우리가 좀 보시면 특성화고고 동일계열 출신자 전형에
모집 인원은 2명,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부로 일단 5배수를 뽑고, 5배수를 뽑기 때문에 그 2명이면 10명을 뽑는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10명을 뽑았을 때 그 10명 간의 내신 성적은 굉장히 촘촘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2단계 면접 32.5%, 그러니까 면접의 영향력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인제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경남 쪽에 있는 그런 대학들인데요. 가야대 같은 경우 이제 면접 10%가 들어가죠. 요때 요 10%. 그냥 교과백이 아니라 면접이 그래도 10% 들어가는 전형은 면접의 역전율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창원대, 창원에 있는 대학인데요. 잠시 보세요. 뭐가 있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죠. 한계 5등급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합격선이 좀 낮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학생들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중요하고, 맞추면 맞춘 아이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합격선이 좀 낮아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학생부 내신 성적이 다른 학생에 비해서 좀 좋지 않은 학생이라면 차라리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 창원대를 선택하시고 거기에 수능 최저 한계 5등급을 충족하셔서 지원을 하신다면 오히려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점도 잘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울산 계명 대구 지역이죠. 대구 지역에 있는 대학인데 전부 다 학생부 100이죠. 학생부 100으로 뽑고 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부 100으로 뽑기 때문에 다 내신 성적일 텐데,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내신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어떤 과목을 반영하고 어떤 비율로 반영하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또한 그 대학에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서 지원의 방향을 좀 잘 정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구 지역에 있는 또 경북 지역에 있는 대학들인데요. 대부분 학생부 100으로 역시 교과로 뽑고 있고요. 광주여대, 광주에 있죠. 이 대학은 면접이 한 30% 들어간다. 그래서 내신이 좀 낮아도 면접 역전율이 있다 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주 전남 지역의 대학인데요. 광주 전남 쪽 대부분 학생부 100인데 송원대의 경우 인성 우수자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에서 면접 30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남대, 전남대는 1단계를 성적으로 5배수를 뽑죠. 5배수를 뽑는다. 5배수를 뽑기 때문에 1단계의 합격선은 좀 낮아지는 거예요. 5배수니까. 근데 2단계 가면 면접이 27.5%, 면접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목포 해양대 보셔야 되죠. 목포 해양대는 교과 100으로 뽑는데 항해학과의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항해학과를 이제 지원하려는 학생은 당연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셔야 되고요. 수능 최저학력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합격선이 조금 없는 경우보다 낮아집니다. 그것도 좀 보시면서 같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전남 전북 지역에 있는 대학인데요. 대부분 학생부 100으로 뽑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학생부 100으로 뽑는데 이제 대학마다 내신의 반영 비율, 그러니까 학년별 반영 비율이나 반영 과목 이런 것들이 서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내신 100이라도 어느 대학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반영 방법과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내신 반영 방법이나 반영 비율을 좀 살펴보셔서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가 유리할까, 유불리를 좀 잘 찾으셔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권에 있는 대학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1단계 서류, 그 다음에 2단계 면접으로 가겠죠. 1단계 서류 3배수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지원 모집단이 관련된 활동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신 성적도 뭐 당연히 좋아야 되고, 또 학교 수업 시간을 통해서 혹은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지원 모집단이 관련된 자신의 어떤 열정과 잠재력, 이런 것들을 서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서류가 통과가 됐다면 면접을 통해서 증명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플러스 서류죠. 면접 없는 그런 전형이고, 강원대 서류 100 전형이다. 그래서 서류 100 전형과 역시 1단계 서류 뭐 3배수, 2단계 면접 전형의 차이는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일 경우는 서류가 그렇게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3배수, 5배수 그러니까 그 배수 안에만 들면 2단계 면접으로 역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강원대처럼 서류 100 그러면 25명을 서류 100으로 뽑기 때문에
서류가 좀 좋은 학생이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민대나 동국대처럼 고른 기회 속에 이렇게 통합적으로 뽑는 그런 전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처럼 특성하고만 뽑는 것보다는 경쟁률이 아무래도 더 지원풀이 넓기 때문에 경쟁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시면서 지원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상명대, 서강대, 성균관대까지 전부 다 서류백이죠. 서류로만 뽑는데 성균관대는 고른기회 전형이다. 그러니까 모집풀이 좀 넓어진다는 거고요. 서울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농생명 계열 고교 졸업자입니다. 농업 생명 이쪽이죠. 주로 이제 농업고등학교나 이런 계통의 학생들은 따로 뽑습니다. 서울대가요. 1단계 서류 2배수, 2단계 면접으로 뽑고 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이제 서울대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서울여대, 성균관대 역시 그냥 서류 100으로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성신여대 서류 100이고요. 세종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1단계 서류 3배수, 2단계 면접으로 뽑고 있다. 숙명여대는 서류 100인데 숭실대는 1단계 서류 3배수, 2단계 면접이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 이제 서류 100, 서류가 좋고 자신의 지원 모집단에 관련된 열정과 잠재력 이런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서류 100 전형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이 다른 학생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느낀다면은 오히려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으로 가서 면접 준비를 좀 착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이제 면접에 또 자신이 없는 학생이라면 면접이 없는 서류 100 전형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유불리는 지원하려는 학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전형이 유리한가를 좀 잘 살펴보시면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학과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대 학생부 20에 서류 80으로 가고요. 한양대는 학생부 종합평가 100으로 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경기권에 있는 대학인데요. 역시 가천대처럼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 50%. 면접 50%니까 이제 가천대는 면접 영향력이 큰 거죠. 그리고 서류가 또 4배수입니다. 3배수도 아니고 4배수이기 때문에 서류가 좀 부족해도 4배수 안에 들고 2단계 면접 역전율이 좀 클 수 있다. 다만 이제 카톨릭대나 강남대 같은 경우는 서류 100이기 때문에 서류가 좀 좋은 학생이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인데요. 대진대 고른기회 전형 속에서 뽑는데 1단계가 4배수죠. 그다음에 서울신학대 역시 4배수고요. 안양대는 학생부하고 서류로 그냥 가는 일괄합산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강원권인데요. 강릉 원주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투는 1단계 서류 3배수로 가고요. 연세대 미래캠퍼스 역시 1단계 서류 4배수로 가는, 그리고 2단계 면접 2배수가 있는, 2단계 면접 20%가 있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충청권에 있는 대학입니다. 자, 충남대 1단계 서류 3배수죠. 그 2단계 면접 33.7% 들어가고요. 공주대, 상명대 이제 천안 캠퍼스죠. 서류 100으로 뽑고 있다. 그래서 선문대는 역시 1단계 서류 4배수로 간다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충청권에 있는 대학들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한국기술교육대학은 1단계 서류 4배수에 2단계 면접 40이니까 면접 영향력도 어느 정도 있는 대학이고요. 나머지 호서대, 충북대 등은 그냥 서류 100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권에 동아대, 부산대 전부 다 서류 100으로 뽑고 있습니다. 부산 카톨릭대 1단계 서류 5배수죠. 5배수니까 1단계에 합격할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5배수니까. 그리고 2단계 면접 30% 있고요. 경상대 서류 100이고 경북대 1단계 서류 3배수로 되어 있다. 다음은 이제 호남권이죠. 순천대학교 국립대학이죠. 1단계 서류 5배수, 그렇죠? 2단계 면접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광대 서류 100이고 전북대학교 1단계 서류 4배수로 가고 있다. 그다음에 제주대 서류 100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쭉 살펴보시면 1단계에 서류 100으로 그냥 일괄합산으로 뽑는 대학이 있고 1단계 서류로 3배수, 4배수 혹은 5배수 그리고 면접으로 뽑는 그런 대학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유불리를 좀 판단하시면서 지원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음은 정시 모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이제 어느 군에 있냐 군을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영을 보셔야 되는데 반영은 대부분 수능 100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숭실대는 이제 가나 다군으로 다 편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가 어느 군에 편제되어 있나를 먼저 살피셔야 되고요. 또한 수능과 서류를 같이 본다. 이 부분도 같이 보면서 숭실대는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연세대, 이화여대 수능 100도 있고 이화여대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기가 있겠죠. 중앙대
역시 그냥 수능 100으로 뽑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고요. 또 추계 예술대 수능 100이 있고 실기가 있는 전형은 이제 실기 시험을 보는 거고요. 한양대 수능 100이고 홍익대 보겠습니다. 홍익대의 1단계 수능 3배 수정, 그리고 2단계 넘어가면 서류가 있다. 서류 무려 40%의 또 서류가 있는 나군이고요. 다군은 또 수능 100입니다. 수능 100이니까 지원하려는 모집단위가 나군인지 다군인지 좀 확인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수도권의 이제 인천, 경기 쪽인데요. 인천대, 인하대 대부분 수능 100이고 경기대, 아주대도 수능 100이다. 한세대의 경우 이제 실기 70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그다음에 충청권이죠. 고려대 세종 캠퍼스 수능 100이고요. 홍익대 세종 캠퍼스, 홍익대는 1단계는 수능 100으로 4배수인데 2단계 서류가 들어간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것 같고요. 정시 모집이고요. 그래서 정시 모집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성화고 특별 전형에 지금까지 이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정시 모집까지 알아봤습니다.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가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뽑는지를 먼저 살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영 방법도 잘 살펴보시면서 유리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남아있는 1학기 기말고사까지 열심히 하셔서 아무래도 수시 모집에는 교과 전형이 많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잘 가져가는 것이 합격할 수 있는 유리한 길이다, 이런 점을 보시면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EBS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